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희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부동산 투자의 방향성에 대한 강의 내용 준비했고요. 이어서 지역 분석 시간에는 서초구 서초동과 강남구 역삼동, 동대문구 전농동과 성동구 옥수동에 대한 소식들로 꾸며보았습니다. 집대성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는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일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건물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그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실제적으로 좀 실패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따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부동산 투자하면 흔히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정도를 떠올리기 마련이죠. 그런데 요즘은 아파트 이외에도 오피스텔이나 상가, 생활형 숙박시설 등 여러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어떻게 좀 방향을 세워보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강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방향성을 가지고 제시를 해서 이 부동산 투자에 현재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차익형과 수익형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차익형 부동산이라는 건 사실상 없고요. 뭐 시세 차익을 본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서 이게 구분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목적이라든가 종류, 장단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구분을 좀 하셔가지고 어떤 상품을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차익형 부동산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 목적이 다르죠. 실제적으로 차익형, 내가 시세차익을 봐야겠다, 이건 사뒀다가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팔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시세차익이 목적이 되는 거고요. 수익형은 말 그대로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월 수입입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임대 수익이 목적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종류를 보게 되면 주택, 단독, 다세대, 토지, 아파트 다 들어가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뭐 국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던 적도 있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뜸하긴 하지만 어쨌든 가격은 오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단독, 다세대, 토지, 아파트 요 정도가 이제 대표적인 상품이고, 그러면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은 뭐냐? 뭐 아시다시피 오피스텔이라든가 그다음에 상가라든가 대단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최근 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도 월세 수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형으로 분리가 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최근 신축 다세대 같은 경우는 수익형으로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는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는 상품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차익형 부동산은 실제적으로 내가 실제적으로 거주할 수도 있고요. 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 내가 거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주할 수도 있고 투자 목적까지도 달성이 가능하다. 거주하면서 그 물건이 가격이 몇 년이 지난 후에 오른다. 뭐 이런 것들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거고, 또 전세를 놨을 경우에는 임대 관리가 좀 쉬운 그런 형태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당연히 또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월세 수익으로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 한 달에 고정적인 수입이 얼마가 되느냐, 이제 나이가 드시게 되고 은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뭐 대출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자가 좀 비싸기 때문에 대출용하기가 좀 꺼려지는데, 뭐 실제로 저금리 시대 때는 대출용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대출용하게 되면 레버리지 효과로 지렛대 효과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내 자본을 줄이는 그런 방법을 많이 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점이라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될 수도 있죠. 당연히 이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거나 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했을 때는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은 손실 위험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고,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부동산 하락보다는 시설이라든가 임차인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를 놓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임대를 놓고 거기서 월세 수입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시설이나 아니 임차인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임차인, 애먹는 임차인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 관리,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 또 대출이자를 이만큼 냈었는데 금리가 올라서 실제적으로 내 수입이 줄어드는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는 연체라든가 임대료가 연체되거나 또 공실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되고, 또 노후화가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건물의 감가상각 때문에 임대료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꼼꼼히 한번 지켜보시고 이 부분을 꼭 파악하신 후에 아무래도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차익형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을 엄밀히 따져서 실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토지입니다. 토지. 실제적으로 토지는 앞으로 개발될 여지가 충분한 농지나 임야 뭐 이런 것들을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차익형 부동산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재 토지, 우리가 얘기하는 지분이라고 합니다. 지분이 큽니다. 지분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실질적인 어떤 변동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하철 개통이라든가 주변 지역 개발, 뭐 요즘 같은 경우는 GTX, 업무단지 조성 이런 것들 같이 연결되겠죠. 주변에 큰 규모의 이주 수요가 또 발생하는 지역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차익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단독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대규모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 지분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익형 부동산은 실제적으로 토지 지분이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한 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0.7평, 0.5평. 뭐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지 지분이 작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저렇게 변동성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수익률을 쫓아가는 상품이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여기는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라든가 역세권 도심, 거기에 또 대학가 주변, 뭐 대학가도 어떤 대학가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업무시설 배후 대단지 아파트 내 상가라든가 지하 상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높게 보존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만약에 공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더욱더 좋을 겁니다. 공실이 절대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가 운영도 어느 정도는 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방향의 실제 부동산 투자 방향의 전환점이 어느 정도는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생으로 인구 증가율은 감소하지만 가구 수는 증가한다. 당연히 1인 가구를 목표로 해서 소형 주택들, 소형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상품에 또 투자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존될 수 있다 보여지고요.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가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집 없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저성장 고금리 시대 때문에 대규모 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원재재값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대규모 개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도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베이비부모 세대가 은퇴하면서 노후 대비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는 상황 같이 연결될 거고요. 대중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선택을 하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실을 다져서 수익 실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팁을 좀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임차 수요가 많은 곳, 뭐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월세가 비싼 곳, 투자가 1순위입니다. 월세가 싼 지역들이 연체율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당연히 월세가 비싼 곳,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에 가질 수익률이 결정된다 말씀드렸던 대로 대규모 집단 직장군이 발달된 지역들, 업무시설이라든가 강남 테헤란로 영동대로부터 해서 강남대로까지 업무시설이 많다 보니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겠죠. 복합 상권이 형성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유동인구가 많으면서 생활인구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이 굉장히 또 어느 정도 부동산 가치 평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개발 호재가 있어도 임대소득이 낮은 경우 가격도 하락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임대소득이 낮아, 그러니까 실제로 임대료가 낮은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격도 동반 하락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개발 호재보다는 수익률을 확인을 해라. 이거는 수익형 부동산에 관련된 전략 팁이고요. 실제적으로 현재 주거용 부동산을 내가 선택을 한다 했을 때는 강남 도심 여의도권 주변이 가장 그래도 투자 1순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강남 서초권이 직장인 수요가 워낙 많은 지역이면서 안정적인 임차인들이 많죠. 고소득 직장인들이나 우량 기업에 다니는 대기업 종사자들이 많다 보니까 높은 임대료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교통 여건은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부터 해서 신분당선, 연장선까지
또 연결돼 봤을 때 GTX 노선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전철역 주변 임차인은 당연히 풍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학가지역,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지역 따라 좀 편차가 좀 있습니다. 대학가라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대학가도 굉장히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지 않은 지역들도 굉장히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의 경우는 대기업이라든가 산업단지 보유 지역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유동인구가 얼마가 되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인구가 얼마가 되고 소득, 성별, 연령에 따라서 상가 매출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대가 많은 지역들은 대부분 다 현재 분식, 의류, 액세서리 같은 단가가 낮으면서 회전율이 높은 지역, 이런 걸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30대 이상 되는 현재 중년층, 중장년층까지 넘어가는 그런 세대들 많은 지역은 카페나 술집, 판매 단가가 높은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권을. 거기에 유동인구 수 대비 매출액 비교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유동인구는 얼마고 매출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또 판단하셔야 되고요. 투자 금액이 높은 인기 상권이 안정적이다. 이건 안정적인 거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자리 잡은 상권들이 그만큼 더욱더 안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투자 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황금성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한지, 내가 신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인허가 사항이 그만큼 조금 더 그 전과 똑같이 동일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신축이나 증축을 통해서 개발 가능성이나 황금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30억대 이상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강남 홍대 상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워낙 유동인구,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오피스만한 강남 직장인 수요가 풍부한 지역들이 대부분 다 강남, 서초 이쪽 지역에 많이 몰려 있죠. 1, 2층 상가 임대라든가 중소규모 사무실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들, 거기에 지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 입지가 최우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총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정부 대출 규제, 고금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수익률이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거기에 부동산 상품의 종류가 아닌 지역, 입지가 최선이다. 상품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기나 정책이 둔감한 지역을 선택해야 된다. 덜 떨어지고 많이 오른 지역, 이런 지역 선택하셔야 되고요. 급부상된 지역, 거품이 낀 지역들, 갑자기 가격이 오른 지역들보다는 가격 그래프가 조금씩이라도 우상향인 지역을 선택을 하는 게 맞고요. 가격 유지력이 짚은 인구 구성비,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역의 인구 구성비가 어떻게 되느냐, 학군, 직장인, 이런 사람들이 항상 그 지역에 존재하는지를 보셔야지만 가격 유지력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가격 상승 지역, 부동산의 절대적 가치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월등 오를 수 있는지, 용도가 변경되고 종상향이 되고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거고요. 과거나 현재 시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을 선택해야 된다.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강남 서초 일대뿐만 아니라 현재 여의도권이라든가 현재 신흥상권뿐만 아니라 가장 그래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들을 선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내 집 마련이든 갈아타기 등 앞으로 부동산 투자 계획을 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를 살펴봤는데요. 먼저 내가 거주나 투자 목적의 차익형을 원하는지, 아니면 노후 대비라는 수익형이 중요한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요. 저출산과 산업 구조의 변화로 1, 2인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소형 가구를 선호하는 추세 이전보다 나타나고 있고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노후 대비를 위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추세도 고려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도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세미나에 참석해서 정답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지식산업센터와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라는 주제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양적 2번 출구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과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또 많은 분들께서 아파트 이외에도 좀 관심을 갖고 있죠. 세미나에 참석하면 어떤 내용들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지난 몇 년 동안 지식산업센터와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럼으로 인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고민거리가 있거나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전화로 상담하셔도 되고요. 직접 내방하셔가지고 또 아주 고민을 털어놓으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가지고 이런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장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세미나 참석 희망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지역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호선 신분당선 양지역 역세권입니다. 공급 면적 약 130제곱미터의 일체형 상가이고요. 시세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 선입니다. 첫 번째는 서초동인데요. 강남역 상권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더불어 역 주변으로 관공서나 일자리가 많아서 직장인들의 수요도 풍부한 곳인데요. 이 지역 만나보시죠. 네, 위치를 보시게 되면 양지역 이용하실 수 있고요. 양지역은 현재 3호선하고 신분당선 더블 역세권이고 향후에 GTX C노선이 또 현재 관통을 하기 때문에 당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될 겁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부터 해서 대심도 철도까지 같이 연결되거든요. 거기에 서초 현재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게 되면 인터체인지 주변에 있는 가용 토지가 실제적으로 많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부동산 시장들을 굉장히 자극을 할 거고요. 양지 IC 주변은 서초 보면 R&CD 단지가 현재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직장인 유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전철역에서 상가 거리까지 현재 약 1분이 소요되지 않고 있습니다. 50초 정도 거리. 굉장히 가까운 초역세권이고요. 강남대로와 연결되다 보니까 유동인구와 생활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강남역까지도 도보로 도달 가능하고요. 우측에는 역삼이라든가 도곡 대지 연결돼 있는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고가의 아파트 단지들, 왼쪽으로 봤을 때 현재 서울교육대학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서초권역에는 뭐 법조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또 개발 이슈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인구 구성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입지 여건이 상당히 우수할 수밖에 없는 상가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역 신분당선 양재역까지 연결돼 있는 현재 교통이 굉장히 원활한 지역이죠. 그래서 현재 수도권 광역 급행 버스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쪽 지역을 다 순환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직장인 수요가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현재 강남권의 현재 재건축 단지 신동아 우성부터 해서 무지개까지 연결된 5천 세대가 현재 탈바꿈이 되고 있으면 3분의 2는 됐고요. 신동아 아파트 남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 5천 세대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거 단지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고 롯데 삼성부터 연결된 대기업들이 워낙 많은 강남대로 주변이라서 그만큼 이 주변에는 업무시설 밀집 지역으로 연결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직장인 구성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상가나 사무실, 오피스텔 이런 것들의 입지 여건이 상당히 우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강남역부터 연결된 상업시설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권역 자체가 워낙 좋을 수밖에 없는 양지역 주변에 있는 가장 초우량 역세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은 양지 IC부터 한남 IC까지 연결되는데 서초 IC부터 반포 IC까지 연결된 지역은 복합 문화예술단지라든가 주거 상업시설, 연구개발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또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또 유동인구, 생활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현재 올해 예산까지 편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진행하느냐가 이제 관건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GTX C노선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A, B, C까지 연결된 1차 확정된 노선들 여기에 연장이 돼서 위아래로 현재 계속 또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1차 확정된 구간은 의정부부터 군포 금정까지인데요. 여기는 삼성역 다음역이 바로 양재역이기 때문에 지하 광역 환승센터가 만들어지고 GTX C 노선, 지하철 3호선, 그다음 현재 신분당선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서초구청도 이제 복합단지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실제적인 생활형 SOC 사업들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또 복합 문화 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지역 주변이 그만큼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이미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양지역 붉은색 라인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요. 서초구청 양지 1동, 양지 전화국대까지 다 포함돼서 확대가 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또 서초구청까지 복합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인구 이입이 더 기대된다. 양지 우면 R&C 단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일자리 15,000개 2조 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 대기업들 연구원 단지 외에 일반 기업체들뿐만 아니라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 구성들이 워낙 좋아질 수밖에 없고 직장인들이 현재 폭증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역세권이 이제 50초 정도 거리고요. 지속적 임대 수요 당연히 개발 호재라든가 희소성 높은 우수한 입지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도 임대료 활용 가치가 풍부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이고요. 전용 면적 28평에 출입구 3개 있는 상가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약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을 8억에서 9억 8천 잡게 되면 3억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이고요. 향후에 투자 가치까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이면서 차익형 부동산이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만나봤고요.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의 일단 지적도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처에 이런 수많은 아파트와 또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이 많은데 이런 주거시설과 대비했을 때 좀 상가가 상대적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그런 색깔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수요가 좀 풍부한 곳이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강의 내용에서 상가의 경우 유동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호선과 신분당 선 더블 역세권인데다가 GTX 노선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울 이외 지역에서 오는 수요를 끌어당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지역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분리형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공급 면적은 약 37.01제곱미터에서 42.45제곱미터,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 선입니다. 일평균 유동인구가 약 10만 명을 훌쩍 넘는 곳이죠. 가까운 2호선 이외에도 9호선이나 7호선, 분당선 이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 지역 만나볼게요. 네, 이제 테헤란로고요.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워낙 또 교통체증이 워낙 심한 지역이고 그 대로변이 차로 꽉 들어차 있는 지역이죠.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고 직장인 구성이 워낙 좋은 지역이죠. 역삼역과 강남역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도보로 약 3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이 신사역까지 되면서 유동인구가 더욱더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아래쪽에 롯데, 삼성 같은 이제 대기업들의 부지들이 있고 거기에 역삼동 IT 창업밸리, 실제적으로 벤처 창업이 이루어진 가장 중심 지역이 이 테헤란로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으로 그만큼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기업체들, 청년 창업가들이 많은 지역이고요. 삼성역에는 국제로 복합지구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면서 GTX A노선까지 같이 연결되고 있는 공사 때문에라도 교통체증이 더욱더 심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 지역의 지하철 승하차 인원도 가장 많을 수밖에 없고요. 강남, 잠실, 홍대 이렇게 순서로 보셨을 때 강남권역이 계속 현재 부동의 1위입니다. 그래서 유동인구 비율이 가장 많은 지역이죠. 유동인구가 거의 20%대가 유동인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시간별로 봤을 때도 6시부터 저녁 9시, 10시까지도 현재 유동인구들이 들어차 있는 지역이다. 상권도 워낙 좋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여성 직장인들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오피스텔이라든가 조그만 상가들, 조그만 주택들 이런 것들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여성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오피스텔들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죠. 깨끗한 구조에 주차도 편하고요. 그런 상품들을 아무래도 찾는 수요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욱더 높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권 개발 방향 보더라도 삼성역부터 강남역까지가 현재 테헤란로인데 이게 이제 서초역부터 잠실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강남 서초까지 연결된 라인에는 정보사부지가 현재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4차 산업혁명 중심지로 이제 자리 잡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롯데, 코롱, 라이온 미싱 부지가 현재 그 주변에 강남역 인근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부지가 활용이 되게 되면 유통시설, 판매시설이 같이 늘어날 테고 복합단지가 만들어지겠죠. 더욱더 직장인 구성이 좋아질 것 같고요. 거기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또 세로로 지나가면서 그 주변에 연결된 라인들이 그만큼 현재 실제로 협업이 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역에는 지금 현재 뭐 아시다시피 국제로 복합지구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현재 지하 시설까지 다 공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층고 때문에 조금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 가지 연건을 봤을 때 직장인 구성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그만큼 폭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남, 역삼, 선릉, 삼성까지가 벤처 산업 벨트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사, 노년부터 연결된 라인이 현재 상업, 의료, 관광 벨트고요. 그리고 영동대로 축으로 봤을 때 압구정 로데오부터 하계역까지 연결된 부분이 한류, 관광, 문화 산업 벨트고요. 아래쪽 양재부터 도곡, 개포, 수서까지 연결된 라인이 의료 또는 R&D 산업 벨트. 그 벨트별 권역을 봤을 때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강남, 역삼, 선릉, 삼성이 그만큼 메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GTX뿐만 아니라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이 되고 GTX는 이제 지하 6층까지 개발이 돼서 환승장이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각 층마다 환승장이 만들어지겠죠. 거기에는 A노선, C노선, 그다음에 현재 위례신사 트램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대합실뿐만 아니라 현재 버스 공략까지 같이 연결되면서 대형 개발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부터 롯데치성 부지까지 현재 연결된 상업지역들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들이 용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현재 용적률을 좀 상향해주고
실제로 건축 규제를 이제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의 역할을 받게 되면 역삼역 주변에 있는 현재 상업지역들, 특히 이 물건에 포함된 상업지역들 같은 경우도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해졌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테러너 직장 밀집 지역의 임차 수요 또는 수익률 높고 노후 생활 보장 가능하고요. 토지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당연히 오피스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이고요. 2억 8천만 원에서 4억 원 정도 전세를 받게 되면 투자 금액이 4,500에서 6,500만 원입니다. 또 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보증 2천만 원에 월 110에서 140만 원 정도, 거의 2억 2천만 원부터 3억 2천만 원 정도 대출 받게 되면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로 고정적인 수익과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현재 역삼역, 특히 강남역과 같이 연결된 초육세권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슬세권이라고 하죠.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데요. 이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맛집이나 카페, 쇼핑, 병원, 그리고 문화생활들을 모두 슬리퍼만 신고 한 자리에서 누려볼 수 있는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지적도를 살펴보면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테헤란로를 따라서 이렇게 고층 오피스 빌딩들이 즐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고소득 직장인 1, 2인 가구의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1부 도움 말씀 주신 박영신 소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2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전무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짜로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한 세대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량리역 일대, 특히나 이 주변 지역들, 동대문구 일대가 상당히 크게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낙후됐었던 지역들이 이제는 크게, 그리고 깨끗하고 아이들 키우기에도 좋은 환경으로 변해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지역들, 앞으로 노후된 지역들이 얼마만큼 변해나갈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김원준 전무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지역은 어디인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29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선입니다. 자, 동대문구 전농동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처에 서울시립대, 경희대, 외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이 몰려 있어서 수요가 꾸준한 곳이고요. 그리고 강북권 교통의 핵심인 청량리역과도 인접해 있습니다. 이 지역 자세하게 만나볼게요. 네, 동대문구 일대 이문 휘경뿐만 아니라 이 주변 일대 다양한 전농 답심리까지 많은 재개발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곳들이 있고요. 지금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곳들 노려서 투자를 해보신다면 아마 망하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자, 망하지 않는 투자 이렇게 강력히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주변 일대의 수요자들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한테 10년 전 아니면 15년 전에 이 지역에 대해서 물어보셨다면 저는 아마 회의적인 답변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는 추천드릴 수 있는 지역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지역 동대문구 전농동 지역입니다. 그중에서 한 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청량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량리역 아래쪽으로 롯데캐슬 L65나 한양수자인 등 다양한 고층 아파트, 롯데캐슬은 65층짜리들 그리고 한양수자인은 59층짜리가 이 주변 일대에 초고층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청량리역 주변 일대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환경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량리역에 지나다니는 수많은 노선들 잠시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서울역이나 용산역과 비교를 해도 아깝지 않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서울역이나 용산역 같은 경우에는 서로 좀 경쟁을 하고 그 주변 일대 개발 호재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지만 동북권역에서는 이 청량리역이 독보적이니까 아마 이 주변 일대를 투자를 하신다라면 괜찮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일대에 이미 새 아파트들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들이 하나 둘씩 다 이루어졌었고요. 이 청량리 말씀드렸던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농답심리 그리고 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문, 휘경, 뉴타운 등 다양한 뉴타운과 재개발 지역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구역들이 눈에 띄는데요. 전농 9구역 공공재개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농 8구역 같은 경우에는 민간 개발로서 이미 개발이 원활히 잘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10구역이 되겠습니다. 10구역 청량리역과 서울시립대 바로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구역이 바로 10구역이 되겠는데요. 10구역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2008년도 그때쯤 한번 고배를 쓴 잔을 한번 들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개발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반대를 하던 세력들이 워낙 강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개발을 하기에 원만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같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을 이야기하는데 노후도 체크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10구역. 기존에 설정이 되어 있었던 10구역은 이마만큼이고요. 지금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는 구역들이 좀 계속적으로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역이 계속 커지게 된다라면 더 좋은 사업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신축 건물들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노후도도 충분한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이 길 건너편에 있는 지역들, 전동 9구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들보다도 사업성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던 서울시립대 바로 이 앞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서울시립대 그리고 청량리역 바로 인근에 있으니까 조금 안심하고 투자를 해보셔도 될 만한 입지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역입니다. 청량리역 제가 아까 수많은 노선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얼마만큼 많은 노선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ITX 청춘선, 강북횡당선과 면목선은 예정이 되어 있고요. KTX 강릉선, KTX 중앙선과 태백선, 영동선, 그리고 GTX 비노선과 신호선 2개, SRT까지 이 수많은 노선들이 청량리역을 앞으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노선들이 지나가지만 앞으로 이 일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노선들이 꾸준히 늘어나가게 된다면 서울역과 견주어도 될 만한 그러한 지역으로 변모가 되는 거니까 한번 큰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GTX 2개 노선이 지나갑니다. 이게 가장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그중에서 면목선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립대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면목선이 서울시립대역, 그러니까 전용 로타리역, 그리고 서울시립대역, 그리고 청량리역까지 이렇게 역들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집 앞에 역이 하나 또 생기게 된다면 또 큰 호재가 되겠죠. 그만큼 많은 개발 사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TX 2개 노선 말씀을 드렸는데 청량리역, 삼성역, 서울역만이 이렇게 GTX를 2개를 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서울역과 청량리역, 삼성역은 앞으로 교통적인 허브로서의 그 가치가 형성이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저는 투자를 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어설픈 지역을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이 세 지역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최근에 풀렸습니다. 재개발을 다시 한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 행위 제한은 아직까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축 빌라라든가 조그마한 꼬마 건물들 신축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후도가 떨어지는 것을 더 이상은 막겠다. 앞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노후도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신축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이 주변 일대에 있는 신축 건물들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면서
무엇보다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림에 따라서 이곳에서 재개발을 반대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팔고 좀 나갔다. 더 이상은 반대할 만한 세력들이 크게 있지도 않을 뿐더러 신축이 불가능하니 더 이상의 공급은 없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계속적인 호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청량리 4구역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예전에는 홍등가가 있었고 아이들 키우기에 정말 안 좋은 환경들이었었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초고층 65층짜리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이 주변 일대의 환경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옴에 따라서 주변 일대가 좀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주변에 수많은 대학교들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는 아이들 초중 고등학교 보내기에도 좋은 환경인 지역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 포인트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아파트 어떤 거를 저는 투자를 하셔도 뭐 괜찮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학세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 이루어져 있어야 미래의 가치 그리고 꾸준하게 거래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지역 이제는 미래가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 전동 10구역의 모습입니다. 자, 1층과 2층 단독주택들이 모여 있고요.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그러한 도로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곳들을 어떻게든 개발은 진행을 시켜야겠죠. 그만큼 개발의 가능성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후도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기존 10구역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대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노후된 상가와 노후된 건물들의 그 가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이제는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들도 같이 개발을 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 가치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후된 주택보다는 새로운 아파트로 받는 거를 더 이제 선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서울 시립대 바로 앞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바로 청량리역. 걸어서 도보로 약 5분에서 7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지역이니까 아마 이곳 신축 아파트 들어서게 된다면 그 가치 상당히 높아질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전용 10구역이었던 지역입니다. 다시 한번 재추진을 하는 지역이니까 이 재개발 사업에 한번 같이 뛰어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2의 용산이라고 불리우는 청량리역입니다.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개발 호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옛날에 청량리역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임장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량리역 앞에 나가시는 순간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큰 대형 개발 호재들 그리고 고층 건물들로 변해 나가고 있는 상권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많은 회사들의 사옥 역시 계속적으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내에 가장 많은 철도와 지하철을 보유하게 될 청량리역에 대한 개발 호재 든든히 버티고 있다는 점. 자, 그리고 혐오시설과 노후시설이 65층 초고층 아파트 단지 그리고 59층짜리 아파트 단지들로 변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제는 그 옛날의 청량리역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립대와 청량리역 주변 회사의 임차 수요 든든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얼마만큼 올라갈지 생각을 하고 투자에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신축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지어졌었던 건물들을 그 가치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텐데요. 시세 4억 5천에서 4억 7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2억 3천에서 2억 5천, 약 2억 5천 정도를 봤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약 2억 정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 자체가 투룸 내지는 3룸이니까 학생들의 수요가 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 단위 수요자들, 신혼부부들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청량리역에 서울 시내 어디로든 연결이 되는 수많은 노선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맞벌이 신혼부부들한테도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 5천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지만 월세보다는 차라리 전세를 놓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전농동 살펴봤습니다. 웨이버스 복지도로 짚어볼게요. 자, 일단은 전농동 일대 다른 지역들은 좀 어떤 상황인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청량리역 초역세권을 좀 근처로 살펴보자면요. 근처에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금 현재 즐비해 있는 상황입니다. 스카이라인이 바뀔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물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고소득 수요층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인근의 답심리 일대를 좀 살펴보면요. 현재 대형 브랜드 아파트들이 다 지금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도 역시나 과거에는 좀 노후된 주택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재개발을 통해서 변모한 모습이고요.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아볼 지역, 이 전농동 일대도 역시나 개발 압력이 높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또 집을 선택할 때 병원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그럼 많이 살펴보실 텐데요. 병세권으로도 적합한 곳입니다. 인근에 경희대 병원은 물론이고 삼육의료원 등 대형 병원이 2군데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3호선 경의중앙선 옥수역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9.3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2억 9,9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 선입니다. 네, 3호선과 경의중앙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용산을 비롯해서 강남북 이동이 편리한 곳이고요. 차량으로 5분 이내에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접근이 수월한 곳입니다. 이 지역 만나볼게요. 네, 지역 알아보기 전에 신문 기사들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평당 4억 없어서 못 판다. 재건축 아파트보다 뭔가 비싸진 단지 내 상가. 오늘 말씀드릴 게 아파트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지 내 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 단지 내 상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 걸림돌이 된다. 뿐만 아니라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런 상가에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썩은 상가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라는 신문 기사입니다. 새 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오래되고 낙후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을 투자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포, 개포, 잠실 일대 수많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지분이 조금만 된다 하더라도 한 평만 된다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간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고요. 오히려 상가를 떼놓고 간 케이스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입주권을 주면서 상가 조합원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상가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거나 아니면은 따로 법정 투쟁을 하게 될 경우 사업의 진행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아파트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런 상가 조합원들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상가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이 아파트 조합원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분담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낼 것들은 다 내고 집을 가져간다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 서로 빨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로 윈윈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까닭에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세금 대출 등 규제의 목돈이 주택 대신 노후 상가로 선회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거주형 부동산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 세법 체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거주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법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큰 부담이 없이 세무적인 큰 부담이 없이 가져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공시가격 자체가 일반적인 주거형 부동산보다도 더 낮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 만큼 향후 증여 또는 대대손손 물려줄 것까지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이런 상업용 부동산을 잡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돈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 이런 상가들을 잡는데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다. 자녀 증여용. 실제로 이런 노후된 상가들을 살펴보시게 된다라면 어린 자녀분 명의로 등기가 쳐 있는 경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자녀 증여용으로서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따로 개발도 가능하다. 자, 이러한 경우는 상가의 입지가 굉장히 좋을 경우에 하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런 상가,
특히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 큰 인기가 이제는 많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상가를 이렇게 끌고 가기보다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그 상가가 있었던 자리들은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로 개발을 하는 게 서로 이득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다주택 피하고 입주권까지 풍기현상 벌어진 투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개발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이런 상가의 가격대들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주택자는 상가 매수가 유리하다, 당연합니다. 세법적으로 다주택에 대한 상가는 여러 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내년부터 상가 쪼개기 금지를 하고 서울, 강남, 목동에 재건축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미 상가 쪼개기 자체는 거의 불가능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기존에 있었던 이런 소형 평형대의 상가들이 조금 더 가치가 높게 올라갈 것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상가에서 아파트 분양 금지하고 쪼개기 방지 예고에도 상가 투자 수요는 계속되고 있다. 국토부에서 표준 정관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들이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리 표준 정관을 내놨다 하더라도 정관 자체는 이런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표준 정관으로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재건축 기대의 단지 내 상가 인기 1제곱미터당 최고 1억 5천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조합원들이 왜 상가 조합원들을 무시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도정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아파트 건물 각 동들과 상가 건물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재건축의 시작인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이런 상가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가를 빼놓고 자기네들끼리만 으쌰으쌰해서 사업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골치 아픈 상가 조합원들 끌고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가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더 이상 높은 그러니까 본인들의 수익을 조금은 덜 가져가고 본인들도 부담금을 더 부담을 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면서 서로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반포, 개포, 잠실, 송파 일대뿐만 아니라 동작 일대 같은 경우에 재건축 아파트들 역시나 이러한 상황으로서 서로가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을 된 케이스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동구 옥수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수역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3호선과 경의중앙선 지나가는 옥수역입니다. 동호대교. 자, 바로 압구정동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압구정동을 내려다보는 그런 입지가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 옥수동 일대를 윗구정동이라고 불리우는 신문 기사를 최근에 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옥수동 옆에는 한남동이 형성이 되어 있죠. 용산구에 있는 인프라, 그리고 강남에 있는 인프라, 그리고 성동구와 이 광진구 일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개발 호재들까지 흡수가 가능한 입지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한강변을 약 400m 정도 끼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선 한강변 제일 많이 끼고 있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향후 개발 가치 높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에서는 도보로 약 1분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이 일대, 삼표부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단순 이제 거주시설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업무시설로서의 그 가치를 더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개발 호재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미래 가치 더 높아지지 않을까 말씀드려볼 수 있겠고요. 자, 한남 하이츠 아파트 재건축 들어간 아파트입니다. 이 주변 일대 시세 약 17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더 이상의 매매는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금액대가 분명히 피가 형성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와 있는 게 잘 안 보이다 보니까 28평대, 소형 평형대입니다. 약 17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자, 옥수 하이츠 같은 경우 자 주변 일대 약 전용 84제곱미터짜리 매매가 약 18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강 뷰가 가능한 아파트 같은 경우 플러스 5억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보통 5억에서 약 8억, 8억에서 한 10억 정도까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84제곱미터짜리가 한강변을 끼고 이제 한강 뷰가 가능할 경우에는 보통 한 8억 정도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개인적으로 이 아파트 여력이 되신다라면 하나 정도는 잡아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자, 장기적으로 재건축을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통해서 소액으로 접근하신 다음 향후 미래의 가치 보고 재건축 들어가는 거 보고 투자해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 현재 용적률이 낮고 3종 또는 상업지구에 있으면서 재건축 시 추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역세권 인근이 좋습니다. 역세권 주변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만큼 이런 호재들 바라보고 투자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강변이면서 용산권역이고 2개의 지하철 노선이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인근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한강변 명품 주거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변해 나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파트 단지나 상가 소유권을 확보를 해서 자, 조합원 자격으로 향후 세테크까지 가능하다라는 점. 자, 그리고 주택수가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재건축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투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약 3억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신용도라든가 아니면 그때 이제 은행 상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실제 투자 금액 약 2억 정도 생각해 보시면은 자, 그래도 소액으로 한강 뷰가 가능한 아파트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